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회 모의고사 여러분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조립식구조. 조립식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립식구조를 우리가 프리캐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조립식이 여러분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라 뭘로 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로 공장에서 만들어 와요. 콘크리트로. 이걸로 해서 지금 뭘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 만들자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건물로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건물이 있냐고요?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옳지 않은 거 지금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요. 3번이 왜 틀린지 볼까요? 각 부품과 부품의 접합부가 일체화되어 강접합 구조가 된다. 조립식 가장 큰 문제점이 접합부 강성이 크다 작다고? 작다고. 그래서 접합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중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문제 2번이 보면 지금 뭐가 틀리냐면 네 번째 보시면 자, 네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습식구조. 자, 습식구조는 건식구조 비해 강도가 크다. 습식구조가 강도가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건식구조는 작냐? 아니. 여러분 건식구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자, 여러분 건식구조 가구식구조 또는 조립식구조가 건식구조에 들어간죠. 자, 그러면 습식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즉 일체식구조와 조적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습식구조가 강도가 크다 했는데 여러분 조적구조에서 벽돌구조와 예를 든다면 가구식구조에서 여러분 철골구조와 목구조가 있는데 이 철골구조 둘 중에 어떤 게 더 튼튼한 거예요? 이게 더 튼튼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습식구조와 건식구조일 때는 누가 튼튼하냐고는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습식구조와 건식구조가 나오면 여기 차이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일이 빨리 끝나냐. 그렇죠? 이건 여러분 공기가 누가 빠르냐. 공기가 여러분 지금 단축되는 건 어느 쪽이에요? 건식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 공기가 누가 느리냐 빠르냐 요거 하나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문제 3번. 자, 점토층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 점토층이죠. 여러분 이 점토는 공극이 사질 지반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보면 지륵섬유가 많고 내부 마찰각이 크다. 여러분 점토는 내부 마찰이 작아요. 요게 작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래에 비해서 얘는 이거 어때요? 공극이 작거든. 공극이 작다 보니까 마찰 서로 부딪히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흙과 즉 모래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구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였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점토 집안의 점착력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 여러분 점토 집안에서 점착력을 측정하는 집안 조사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5번에 보면 여러분 베인 테스트 나오죠. 자, 요 베인 테스트는 지금 보링을 하는 도중에 지금 구멍을 뚫었죠. 이 구멍에다 여러분 뭘 집어넣는다고요? 베인을 집어넣어요. 자, 베인을 집어넣고 돌린다고요. 그래서 이 회전수를 측정하는 거죠. 회전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는 그 점착력을 시험하는 방법. 이게 바로 베인 테스트죠. 자, 그래서 베인 테스트는 어느 집안에서만요? 점토 집안에서만 쓰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 즉 모래 땅에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모래 땅에, 즉 모래 땅에 쓰는 것은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 이건 사질 집안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표준관입시험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2번에, 여기 2번에 보면, 자, 거기 보시면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있죠? 이게 바로 표준관입시험이 되는 거예요. 영문으로 표준 스탠다드를 빼고 지금 관입이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은 5번 고르셔야 돼요. 자, 문제 5번. 자, 건물의 부동치마 원인과 관계가 없는 거. 자, 부동치마 원인이죠. 아닌 거. 이거 몇 번 고르셔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3번이에요. 3번. 3번이면 독립기초에서 지중부를 이용해요. 여러분 지중부를 설치하면 지중보죠. 이걸 다른 말로 기초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는 그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연결했으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었죠. 자,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 조적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조적구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조에서, 자, 이거 틀린 표현은 여러분 4번 잠깐 볼까요? 4번. 4번에 보시면, 자, 영국식 쌓기, 즉, 영식 쌓기죠. 여러분, 영식 쌓기는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뭘로 쓸 수 있냐면 얘는 가장 튼튼해서 주로 우리 내력벽 쌓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토막이 나와요. 네, 토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은 2호 토막하고, 그 다음에 반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잃어버릴까봐 영국식의 이응과 이후 토막의 이응 서로 묶으시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절대 반절이 나와야지 만약에 반토막이 나오면 요거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자, 영식 쌓기를 한 켠은 길이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를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자, 7호 토막. 여기 보면 7호 토막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7호 토막 어디서 써야 돼요? 화란식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지금 틀려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이런 지문을 여러분 간혹가다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자, 조적식 구조의 계급부 구조제는 된 관한 사항 중 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계급부 구조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틀린 건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 계급의 폭이 2m 이상인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임방부. 여러분, 지금 네 번째는 임방부는 어떨 때 쓰냐면, 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의 폭이 1.8m를 초과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벽돌이 밑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임방부. 임방부는 요 차후 각각 줘서 얼마 이상? 이거 200mm 이상은 여기 200mm 이상은 물려줘야 되는 거죠. 걸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제작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반드시 제작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기성작품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1.8m를 초과할 때 그래서 지금 4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죠. 자, 조금 자리 좀 옮겨 볼까요? 자, 문제 8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부착력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부착 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지분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어요. 2번. 자, 이번엔 철근의 인장 강도가 크면 부착력도 커진다. 이거 얘기죠. 인장 강도가 커요. 부착력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언뜻 보면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틀린 지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자, 인장력이라는 얘기는 지금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이 여러분 인장력이에요. 인장력은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축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인장력. 인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철근이 잘 안 끊어지고 잘 버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부착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부착력이 이거예요. 제가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요. 잡아 뽑아요. 그러면 안 뽑히면 부착력이 좋다고 얘기하고, 자, 이렇게 쑥 뽑히면 부착력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장력과 부착력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부착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착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 부착력 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콘크리트 강도가 커야 되는 거죠.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죠. 자, 철근도 무슨 철근? 이형 철근을 사용할수록. 세 번째. 자, 굵은 철근 하나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라고 나오죠.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주장이 커지는 거죠. 주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주장이 증가되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이 증가되면 표면적이 증가되는 거죠. 이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인장 강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부착 강도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2번 이 표현이 틀려 있는 겁니다. 자, 문제 9번. 자, 이형 철근에도 단부에 반드시 갈고리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음 중 갈고리를 설치하지 않았던 부분. 여러분 갈고리. 즉 여러분 후크가 되는 거죠. 문제는 갈고리를 설치하면 뭐가 좋냐면 보실래요? 이렇게 있다가 자, 하나는 이렇게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우산 손잡이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좋냐면 이렇게 갈고리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갈고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몇 번에 있냐면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여러분 지중부의 돌출부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의 끝단, 마지막 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갈고리, 후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 볼게요. 자, 철근 꼭대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음입니다. 자, 이음의 방법에서 여러분 1번 지금 표현이 좀 틀렸는데 뭐 있는지 볼게요. 왜 틀렸는지 봅니다.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공이음은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죠. 최소인 곳. 그 다음에 그 이음의 단면적이 최소되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표현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최소인 곳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수평.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야.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전단력이 최소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단력이 생기는 곳에서 해줘야 돼요. 그럼 문제는 자, 요 부재가 있으면 요 부재의 축은 여러분 어느 방향? 이 방향이 축이에요. 그러면 전단력은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게 전단. 축 방향과 직각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1번 표현이 잘못된 건 방향과 수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방향과 어때요? 수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틀렸다고요. 아셨죠? 결론 전단력이 와야 되니까 그 전담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크리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크리프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프 현상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짐 현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부재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위에서 눌러줘. 그럼 얘가 이렇게 처지는 거죠. 쳐져. 자, 그래서 1톤을 누르고 조금 있다 1톤을 더 눌렀어요. 그럼 더 1톤만큼 더 처짐이 생길 거예요. 더 생기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가 하중을 증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얘가 더 이상 처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처져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크리프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크리프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균열이에요. 균열. 결론은 방지 대책은 균열을 안 가게 하는 게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틀린 거 여러분 5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온도가 낮고 온도 낮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자, 크리프는 증가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온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안 생겨요. 아셨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균열이 안 생기는 거죠. 요 두 개는 지금 균열로 해석해야 돼. 균열로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균열이 작아지니까 크리프는 어때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거예요. 자, 문제 12번. 자, 다음 중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치갑이죠. 자, 이 치갑을 제가 흔히 해서요. 사람 똥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주로 얘는 수직 부재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콘크리트 갖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거푸집이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거푸집이 터져버려서 콘크리트가 다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 네.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지금 몇 번 했어요? 1번 볼까요? 자, 지어붓기 속도.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지어붓는다는 얘기예요. 자,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작아진다. 여러분 여기다 부을 때 빨리빨리 부어버리면 잘못하면요 그 가속도가 붙어서 그 충격에 의해서 거푸집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어넣기 또는 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여러분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표현은 지금 틀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문제 13번. 자, 철골조에 있어서 형광에 리벳을 박는 것. 여러분, 형광에 리벳을 어디에 박냐 물어보는 거죠. 리벳을 박는 위치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죠. 어디 있어요? 게이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 있네요.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좀 볼게요. 자, 용접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용접 결함입니다. 여러 가지 용접 결함이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5번째 볼까요? 5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래그 함입입니다. 여러분 이 슬래그 함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슬래그 혼입 또는 슬래그 감싸들기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용접을 하는데 이 용접 불똥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용접하다가 그 불똥을 갖다 제거하면서 자, 작업을 못 한다고요. 구에다 바로 용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용접 불똥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 슬래그 함입이라고 하는데 함입은 기공에 의해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 여러분 지금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트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피트. PIT에서 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표현이 지금 말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려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5번. 철골구조에 관련된 용어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철골구조 용어. 자, 틀린 건 여러분 지금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 한번 볼까요? 고력볼트의 접합은 볼트의 임장력만한 힘을 전달하는 접합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죠. 고력볼트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고장력 볼트예요. 자, 그래서 얘는 쇠가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는 쇠를 써서 여러분 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인데 이 고장력 볼트의 접합은 무조건 여러분 뭐라고요? 마찰 접합이에요. 마찰.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마찰 접합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그 접합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력볼트의 접합은 인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찰력. 이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문제 16번.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의 물매, 평익기 금속이죠. 여러분 지금 물매가 우리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에 관련된 얘기가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그 문제를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해설해 보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지붕경사의 최소한도에서 2013년도 표준 시방서상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과거에 여러분 우리 물매를 얘기했다 예를 들어 되물매 그 얘기보다 분명히 이 얘기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십시오. 그 공부 잘 해놓으십시오. 학습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익기 금속은 하나밖에 없죠. 얼마요? 자,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3분의 1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기와와 아스팔트 싱글. 그 다음에 4분의 1은 굉장히 쉬워요. 맨 앞에 금속 나오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4분의 1짜리예요. 그 다음에 50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은 없어요. 50분의 1. 50분의 1은 여러분 보시면 합성 고분자 시트, 그 다음에 자 아스팔트 지붕,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이건 전부 다 방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방수가 되니까 그만큼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가도 상관없는 자 경사로 아주 약한 50분의 1짜리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말고도 지금 분명히 우리 다시 그 해설을 보시면 그게 해설이 잘 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와 더불어서 자 문제 17번에 보면 자 다음 정의 일반 경사 지붕의 지붕 경사도 지붕 경사도를 물어보는 거죠. 일반 지붕. 자, 이 얘기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6번과 17번이 자, 2013년도 시방서에서 별도로 또 규정돼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여러분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일반 경사도는 경사가 얼마였어요?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지금 2번에 있는 거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문제 18번입니다.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루핑이죠. 루핑을 붙이는 과정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해 붙인다. 위쪽에서 자, 아래쪽을 향해 붙인대요. 이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실래요? 이런 박공지붕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지붕은 박공지붕이라고 해요. 그럼 항상 모든 지붕에 쓰는 모든 재료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로 여러분 물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물이 못 올라가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쪽에서 자 보면 위쪽에서 아래가 아니라 항상 모든 쪽은 아래에서 물매 아래쪽에서 이 부분을 물매 아래 이쪽을 물매 위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매 아래쪽에서 자 물매 위쪽으로 항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다음에 문제 19번. 결로입니다. 결로. 자, 결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정답 여러분 3번 볼까요? 3번에 보시면 자,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의 실외 측에 방승망을 설치한다고 나오죠. 지금 내부 결로가 생기는데 내부 결로의 방지를 위해 단열재의 실외 측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결로가 생기는데 단열재 실외 측에 방승망 여기서 틀린 표현 여러분 지금 실외 측이에요. 이 실외가 아니라 항상 실내 측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의 결로가 생기는데 보면 겨울철에 보자고요. 대부분 실 바깥에 실 안쪽에 있을 때 실 안쪽에 붙이는 거죠. 실 안쪽에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 결로가 생기면 그 결로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곰팡이가 증식하는 거죠. 곰팡이가 증식한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이 습기 때문에.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문제였으면 곰팡이가 증식하는 이유가 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벽면에 습기가 생기면 결로가 생겼으면 여기가 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뭘 설치해줘요? 방승망. 여러분 방승망이 꼭 뭐하고 똑같아요? 방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방수를 하라는 얘기는 방습이나 방수나 같은 개념을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빨아먹지 못하게 여기를 방수 처리를 해버리면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여기서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되게 건물 바깥쪽에 생겼어요? 건물 안쪽에 생겼어요? 건물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안쪽은 건물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결론은 실내 측 또는 다른 말로 고온 측에서 뭘 설치한다고요? 방승망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틀린 거죠. 자, 문제 20번입니다.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창호철물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표현은 여러분 지금 3번에 있어요. 3번. 3번에 보시면 자유경첩이죠. 이 자유경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스프링 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스프링,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는 어디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재문에 쓰는 거죠. 자재문에. 여기에만 사용돼요. 여기에만.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문이 저절로 닫혀도, 자, 15cm 정도 열려 사용자가 없는 것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문 중에서 항상 보통 10에서 한 15cm 정도 열려 있게 만들어진 창호철물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레버토리 힌지라고요. 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레버토리한 말 뜻 자체는 어디예요? 공중 화장실, 공중 변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죠. 요거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